검찰이 오늘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11개 혐의였는데 3가지를 더해서 모두 14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기소된 후에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려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속기간 중에 10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4차례는 불응했고 6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검찰이 기소하면서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를 더해서 모두 1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보면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고요. 또 사모펀드 공범으로는 오촌 조카 조범동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시간 뒤에 기소됐다는 얘기를 듣고 1시간 뒤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께 송구하다. 그러면서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본인이 가겠다는 뜻인지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뭔가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들어봅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영장 발부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 언론 보도만 보면은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의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떼갔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고 지금 본인은 이제 그게 아니었다. 근데 그래도 검찰에서는 증거인멸로 지금 피의자 겸 참고인으로 해놓은 네, 거예요. 그것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말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 답을 들어야 돼.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카드도 사오고 떼고 있어야 될 자리에 물건이 없고 그 압수수색 들어갔고 뭐 온 국민 관심사가 있었는데 네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무슨 업그레이드냐. 결국 그렇게 되면 하드를 교체하게 되는 거고 확보를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네. 최진영 변호사한테 먼저 좀 물어볼까요? 네. 혐의가 14가지나 됩니다. 꽤 많은 거죠. 굉장히 많죠. 예. 한 66일 정도 지금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구속영장 기재범죄 사실만 해도 11가지였는데 예. 거기에 사기죄, 증거인멸 교사죄, 그리고 또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 3가지가 플러스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그 내용 전체가 A4 용지로 80장가량, 79장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크게 봤을 때 사모펀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 더불어서 자녀들 입시 부정과 관련되는 문서 위조나 아니면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그 큰 두 범죄와 관련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이 큰 틀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과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이제 그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됐을 텐데 전략적으로 또 그랬는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공범에 대한 부분은 일단 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검찰이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다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서 이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른바 공소장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오늘 그 조국 지금 판넬에 쓰신 것은 일단 정경심 교수 부분을 좀 짚어보고 나서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 맞습니다. 관련이죠. 그걸 이따가 한번 좀 알겠습니다. 짚어보십시다. 노영희 변호사, 오늘 그 혐의
14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예상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문제가 된 건 아니었는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연관성, 관련성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단하고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조사가 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뭔가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범으로 적시할 수가 없었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예. 바예요.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오늘 SNS에 올린 게 나를 조사할 것이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 자기를 조사해야지만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중에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이제 여러 번 다녀간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조사는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인가요?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하나 걸려던 게 뭐였냐면은 그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량으로 이제 주식 14만 주 선택한 거, 그러니까 취득한 거 하고 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얼마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재산 등록 의무하고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이제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 이 혐의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도 조국 전 장관도 분명 연관성이 이제 당연히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무조건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최 변호사는 이게 또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략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인지 세 분 변호사한테 좀 들어보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 부분 넘어가 보죠. 이경환 변호사. 예. 뭐 조금씩 다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은 큰 무더기 중에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관련인데 제가 보기에 입시비리 관련은 좀 약한 게 맞고요. 핵심은 사모펀드에 예. 있어서 조국 교수와 공범 인정되느냐. 저는 이게 핵심이라 봅니다. 그것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조국 교수는 아주 중형을 받는 게 원칙일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관련해서는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공범이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생각은 검찰의 최종적인 목적은 즉 조국 교수에 대한 1차적으로는 유죄, 2차적으로는 구속, 영장 신청, 영장 청구에 따르는 구속일 텐데 과연 그렇게 갈지 증거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우리 뭐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나온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조국 교수를 부른다면 다른 참고인 진술이나 일부 증거에서 조국 교수가 유죄임을 인정하는 일부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국 교수를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국 교수가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혹시 뭐 거기에 따르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앞으로의 쟁점은 사모펀드와 증거인멸과 관련된 정 교수의 진술과 조국 교수의 진술과 다른 참고인 내지 공범 그리고 일반 증거들과의 어떤 차이점의 여하이 어떻게 신빙성이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 기소와 관련된 부분 짚어봤고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다고 했지만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기남 교수,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아줄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처음 결심하셨습니까? 자, 정기남 교수. 오늘 그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뭐 이번 사건은 아내 사건인데 아마 검찰의 칼날은 저를 겨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저 말 속에는 또 한편으로는 조국 장관도 본인의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좀 특별한 정보가 있다기보다는 예. 그렇게 좀 이해가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담담한 소회, 국민에 대한 어떤 송구함이나 사과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상당히 좀 예전에 비하면 가족 수사라든가 좀 뭐랄까 동정을 호소하는 이런 것으로부터는 굉장히 좀 담담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좀 외부의 이른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행위도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결국은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전 장관이 얘기하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또 재판 절차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아까 하려고 하셨던 말씀.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장,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히든 카드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건 바로 이 조국 전 장관의 공범 여부와 플러스 뇌물이다. 아직까지 뇌물과 관련된 어떤 것도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이번에 14개와 관련된 것 중에 핵심적인 상당 부분과 더불어서 이 그 주식 취득과 관련된 뇌물 혐의를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많은 혐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있은 이후에 딱 1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중에 이게 딱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 곤욕. 한마디로 나는 모른다. 예. 정말 저희가 지난번 9월 6일이었습니까? 그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복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있는 상태를 보면서 정말 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에 하나 본인이 단순 부인하지만 물증에 의해 가지고 상당 부분 죄가 소명이 되고 더불어서 뇌물 같은 경우에 기소된다고 하면은 거기는 벌금 자체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만약에 뇌물로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뭐겠죠?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특히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그 여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호소하는 감성적 전략을 하지만 예. 만약에 죄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가정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좀 깊이 들어가서 제가 약간 네, 알겠습니다. 염려됐습니다. 예, 박정희 의원. 지금까지 이런 피의자들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동생이나 검찰에 소환하면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조국 씨의 그 SNS를 보니까 아까 우리 최진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SNS 보면은 검찰 개혁을 또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예. 그거는 이 사안과 아무 관계없거든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보려 하였지만 제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전반인적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이 물러난 겁니까?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탄핵당했는데 사실상 파면당한 사람이 지금도 검찰 개혁의 어떤 희생양처럼 순교자처럼 이렇게 자처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라면 사실 저는 너무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상당히 미안할 것 같고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혹은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제 다 밝혀지겠지만은 그냥 이 상황에서 올린 거는 본인의 부인이 구속이 되었고 기소가 지금 된 마당에 그럼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본인이 항상 그 소통의 창구로 사용했던 SNS에 저런 글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정말로 수사를 한번 해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재판을 해보면서
전 좀 이렇게 정확한 팩트가 나와가지고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